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운전하는 모습을 봐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운전대를 잡으면 성격이 평소와는 달리 좀 과격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점잖던 사람이 갑자기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화가 난다고 다른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복 운전을 해서 큰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운전대를 잡으면 나오는 우리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도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온화하시고 유한 성격이신데 혹시 운전대 잡으시면 성격이 막 갑자기 변하는 그런 타입 아니실까요? 변하진 않지만 젊을 때는 운전을 잘하고 싶었어요. 되게 힘있게. 네. 지금은 점점 조심조심하게 돼서요. 방어 운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에 앉자마자 기분이 나빠지고 표정이 찡그러지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온갖 안 좋은 상황이 생기니까 이미 탈 때부터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이처럼 운전이 우리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사실 운전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운전만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이게 평상시 이제 불편하거나 화 같은 게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렇죠. 또 사회적 관계에서 상당히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이제 대인관계에서 뭔가 좀 우월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꽉꽉 눌러놨다가 운전을 하게 됐을 때 이게 확 드러나는 일종의 기폭제처럼 확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또 다른 분들은 지나치게 정의감이 있거나 뭔가 자기 가치를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 왼쪽에서 추월을 해야지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운전의 어떤 상황이 우리의 심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만드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원래 차라는 게 원래 이렇게 갇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차에 딱 안에 있으면 혼자 있는 건데요. 네. 이 차라는 게 상당히 힘과 스피드를 보여주는 그런 굉장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신이 되게 우월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힘을 가졌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걸 막 움직여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때에 따라서 좀 이게 감정 같은 게 과잉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차가 주로 이제 썬팅된 그런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박하고 이렇게 싹 고립되고 자기만 혼자 마치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일종의 좀 내밀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라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확 올라올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대인 관계 속에서 화가 날 만한 상황들이 많은데 다들 참으면서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운전만 하면 그런 분노들이 확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왜 운전할 때만 그런 게 더 심할까요? 사실 뭔가 운전할 때 갑자기 스피드 올릴 때 심장이 쫙 이렇게 타고 오르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자기 자신이 뭔가 힘을 가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차라는 게 원래 운전도 사실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건데 네. 되게 운전을 할 때 사실 차를 보면서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가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뭔가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행동 안 했을 것 같은데 차는 사물이고 사물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표현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차 안에 있으면 그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길 가다가 누군가 부딪히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부드럽게 진행될 것도 그렇죠. 차 안에 있으면 서로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 어려운 것 어떻습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런데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그런 느낌은 남아있고 그러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난폭, 보복 운전 속에 숨어 있는 심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준비된 화면을 함께 보시죠. 차선을 양보하네? 날 무시했어. 앞 운전자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뭐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이게 저한테 무슨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화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화의 오류요. 네, 일반화의 오류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예. 개인화라고 하는 건 사실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뭔가 저 사람의 행동 자체가 나를 향한 어떤 그런 그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를 개인화의 오류라고 하고요. 예. 또 심리학에서 또 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일시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이 차하고 나하고 한 일체감을 가지는 겁니다. 차와 나를 동일시하니까 마치 그 차선을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어떤 차가 먼저 앞으로 간다든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확 낮게 느껴져요. 차와 나를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비싸고 그런 뭐 소위 외제차를 타면은 자기 자존감이 갑자기 확 올라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일종의 동일시 현상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차들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가지고 네. 제 앞으로 끼어드는 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었는데 이런 부분이 저한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두 번째 그림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 이런 일을 당해도 싸. 아, 이건 약간 보복 운전 쪽과 비슷한 심리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누군가 저 사람이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이렇게 그 사람마다 자기 가치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의감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저렇게 어떤 사람이 그거를 위배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똑같은 걸 당해도 싸.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또 하나는 사람이 되게 그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게 크게 느껴져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뭔가 예를 들어서 추월하고 이럴 때 내가 사고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안전에 대한 그런 그 위협감이 극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을 때 그때 오히려 보복 운전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나는 보복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런 그런 경직된 가치관도 한몫하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운전 심리까지 봤고요. 세 번째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깜빡이만 켰어도 이렇게 화나진 않았을 텐데 옆에 경찰이 있고요. 뭔가 좀 변명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이미 그 경찰한테 붙잡힌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변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나한테 미안하다는 의미로 왜 그 양쪽 그 방향 지시등을 깜빡이를 켰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는 안 했는데 이런 말인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전형적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합리화 또는 정당화. 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저 사람이 잘못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재밌는 거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요것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다. 맞아요. 예, 자기는 최대한 배려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가치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의감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강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셨겠지만. 예. 이 운전대를 잡으면은 이렇게 화가 막 솟구쳐 오르고 이걸 분출하고 싶은 마음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런 걸 좀 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사실 그런 말 있죠.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네. 이런 것처럼 사실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결과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불편감을 끼친 상대가 있을 때 꼭 내가 꼭 응징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죄할 권리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건 그렇죠. 그렇게 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불안할 때 사람마다 자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짧게 제안드리고 싶은 건 머릿속에 이렇게 네모를 떠올리는 거예요. 네모요? 예, 네모를 떠올려서 일종의 박스 같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위쪽에 가로선에 이렇게 생각할 때는 호흡을 이렇게 심호흡을 해서 들이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로줄로 내려올 때는 호흡을 딱 멈춰요. 그러니까 들이쉬고 멈추고 그다음에 호흡을 내쉬고 밑에 그 선을 그을 때는 그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다시 멈춥니다. 그러니까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다시 멈추고 머릿속에 이렇게 박스를 그리게 되면 어떤 화 같은 게 올라왔다고 또 싹 가라앉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운전자들의 심리를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요, 건강운전심리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적성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면허증을 발급할 때 사실 그 사람의 심리 검사 같은 걸 같이 해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분노나 충동 제어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거르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원래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은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걸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파국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운전대를 잡으면 나오는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음의 여유를 꼭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